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 35살의 여자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정말이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두돌 지난 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젠 도저히 정이 떨어져서 남편이랑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조차 저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데 세상 천지에 어떤 여자가 저 같은 상황에서 참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제 주변 친구들이 다들 이결혼하지 말라고 뜯어말렸을 때도 내가 스스로 자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면 좋은 가정을 이룰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는 일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고 결혼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결국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정말 이런 제가 한심스럽네요. 결혼할 때 남편과 제가 반반 결혼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6대4 정도로 비슷하게는 맞춰서 해갔습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구할 때 남편과 시댁에서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친정아빠가 3천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셨고 혼수는 혼수대로 제대로 맞춰서 들어갔으니까요. 물론 그래도 남편과 시댁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건 사실이지만 이만하면 제 나이 또래 여자들 중에서도 못해간 축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막상 결혼할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지들이 돈을 더 많이 해왔다면서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고 제 부모님에게 용돈이라도 좀 드릴라 치면 눈치 주고 막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결혼 전 부모님과 살 때가 지금보다 훨씬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친정부모님은 60 넘은 나이에도 맞벌이를 계속하고 계시고 두 분이 예전부터 열심히 일을 하신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출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때 되면 서로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가족들 생일마다 돈 모아서 서로 좋은 선물도 챙겨주고 정말 여유 있고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쪼잔하기까지 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저도 똑같이 구질구질해지고 돈 쓸 때마다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봐가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 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친정부모님이 시댁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괜찮은 회사 다니며 평생 열심히 일을 하셨고 재테크도 잘하셔서 노후 준비까지 전부 마치신 상황이에요. 저야 부모님 경제 사정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살고 계신 집 외에도 아파트가 한 채 더 있고 월세 나오는 상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하나 있는 남동생마저 작년에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친정부모님은 노후에 즐겁게 사시는 일만 남으셨어요. 예전부터 특히 저희 아빠가 저를 많이 아끼고 예뻐해 주셨고 제가 시집갈 때 누구보다도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임산부는 몸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축하 선물로 차를 한 대 뽑아주시기도 하셨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차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면서 튼튼하고 큰 차로 뽑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는 집에서 애 보느라 돌아다니기도 힘들었고 그 차는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 친정부모님이 남편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매달 월세 80만 원 나오는 오피스텔을 제 앞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알면 팔아서 다른 곳에 쓰자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다 하셨고 80만 원 월세 나오는 것도 꽁꽁 숨겨서 저 혼자 비상금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모두 옳았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은 정말 화목하고 서로 친해서 제가 20대 후반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식구끼리 소리 지르고 크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나면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죠. 부부끼리 서로 기념일도 챙기고 1년에 한두 번은 가족여행도 다니며 여유 있는 삶을 꿈꾸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저희 친정과는 영 다른 분위기에서 살더라고요. 시부모 두 분이 자영업을 하시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남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많이 가난했었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수능 성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돈 벌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친척들 도움으로 어찌어찌 입학금과 한 학기 학비를 해결해서 1학년 1학기까진 다닐 수 있었는데 그 뒤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서 바로 군대를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시댁에는 남편 밑으로 3살 차이 나는 남동생도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돈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심하게 다툰 뒤로 집을 나가버려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생사도 모르고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의절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아직도 만나면 돈 문제 때문에 자주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서로 무슨 대화를 하던지 전부 돈 이야기로 끝나고 푼돈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 생각해보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과 돈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바로 학원에 보내주셨고 방학 때 엄마 아빠 휴가 맞춰서 가고 싶은 곳 얼마든지 놀러 다녔거든요. 저랑 제 동생이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절대로 저희들 앞에서 돈 아깝다는 기색을 보인 적 없었고 너무 비싸다느니 돈 낭비라는 말씀을 하신 적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 식구들끼리 모이면 간단하게 외식 한번 가는 것도 조용히 끝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도 서로 돈 안 내려고 눈치 보고 저번엔 우리가 냈으니까 이번에는 부모님이 내시라는 말을 하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일도 많았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그냥 부모님 모실 때는 우리가 사고 말자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한테 쓰는 돈마저 아까워하고 서로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다투더라고요. 반면에 친정부모님은 지금까지 저희 부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도 한 대 사주셨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제 앞으로 몰래 해주신 오피스텔에서 나온 월세를 제가 혼자서 다 쓴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아이와 우리 부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적지 않게 도와주셨고 제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부 친정부모님이 내주셨어요. 그 외에도 자잘하게 챙겨주신 것이 적지 않은데도 저희 남편은 처가에서 받은 것들을 전부 기억 못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 돈으로 장인 장모에게 내복 한 벌 사준 적도 없고 식사 대접 한 번 해준 적 없습니다. 보통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갈 때면 자식들이 계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친정부모님과 외식할 때 밥값을 내는 꼴을 못 봤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제 카드를 남편에게 주면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몰래 계산하고 오라 한 적도 있었는데 남편은 원래 밥값은 연장자가 계산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시부모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돈 내는 걸 싫어하니 그냥 집안 내력이구나 싶은 생각이지만 다 큰 성인인데 매번 저희 부모님에게 얻어먹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이에요. 자기 돈만 쓰기 싫어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제 돈으로 친정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려고 하면 그걸 보고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떠는 사람이 저희 남편입니다. 용돈이야 제가 따로 몰래 챙겨드린다지만 가끔 한 번씩 환절기에 홍삼이나 영양제 사서 택배 보내드리려고 하면 그거 장인어른 보내드리게? 저번에 봤을 때 엄청 건강하시던데. 이런 거 안 드셔도 돼. 굳이 뭐하러 보내? 라고 대놓고 돈 아까운 티를 팍팍 냅니다. 심지어는 돈이 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0년 근속을 하게 되면서 포상으로 제주도 여행 상품권이 나왔었는데 저는 아이 때문에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친정부모님 2분 제주도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선물 드렸는데 남편이 그걸 가지고 또 저한테 뭐라 하는 겁니다. 당신 회사에서 나온 여행권으로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게? 아니, 우리가 가면 되는데 그걸 뭐하러 드려?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잘 사시는데 선물 안 해줘도 알아서 잘 가시겠지? 그 말 듣자마자 너무 열이 받아서 처갓댁에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으면서 내가 받은 여행권을 어디에 어떻게 쓰던지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어떻게 되먹은 인간인지 장인장모한테 받은 건 하나도 생각 못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어요. 친정엄마가 손이 좀 크신 편이라 한 번 반찬을 만들어도 엄청난 양을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신 반찬을 저희도 나눠주시고 남동생네도 나눠주시거든요. 보통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저희 집까지 가져다 주시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가져다 준 반찬을 남편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습니다. 남편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밑반찬 말고도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것도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 그렇게 받아먹었으면 한 번쯤은 용돈이라도 드릴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용돈은커녕 제가 반찬 만들어서 친정에 가져다 주려고 포장하고 있으면 옆에서 또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서는 적당히 나눠주라며 잔소리를 해요. 어차피 맞벌이하고 있는데 반찬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배송비가 아까워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시키면 시댁에 나눠드린 적도 있고 우리 친정에 가져다 드린 적도 있는데 항상 친정집에 나눠드릴 때마다 남편이 옆에 붙어서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시키지 왜 이렇게 많이 주문해서 돈을 낭비하냐고 뭐라 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남편 몰래 친정을 더 챙겨준 것도 거의 없어요. 마음이야 친정 부모님에게 기울지만 될 수 있으면 시댁과 친정을 반반 똑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지저분하게 몰래 빼돌리고 차별하는 짓은 질색합니다. 어차피 시부모님도 자식들 전부 내보내고 두 분이 사시고 친정 부모님도 두 분이 사시니까 우리 집 포함해서 세 집안이 똑같이 나누거든요.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엄마한테 한 통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시부모한테도 똑같은 양을 맞춰서 나눠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공평하게 해드려봤자 시댁에서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보답 못 받는 건 전혀 상관없었는데 남편 하는 태도가 너무 짜증납니다. 친정에서 주는 걸 받아먹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넙죽 받아먹다가 제가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면 옆에서 대놓고 아까워해요. 시댁에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나누는데도 그러니까 진짜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남편이랑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고 내가 알아서 시댁과 친정을 공평하게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 옆에서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는데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이 사람의 천성이 이런 건가 싶어서 저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집안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정해진 생활비 안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사용합니다. 지난 여름에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여름휴가 가시라고 양쪽 똑같이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처음에는 30만 원씩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친정부모님에게 제주도 여행권 드린 것 때문에 남편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시댁은 20만 원 따로 더 드렸죠. 그동안 시부모나 남편이 저한테 하는 짓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그럴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 부모를 이렇게 신경 쓰니까 너도 장인장모한테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로 용돈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시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 더 챙겨주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치사하고 안 입고 왔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나 싶어서 참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이 얼마 전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시아버님 생신이라서 남편도 아버님에게 따로 용돈 챙겨드리고 저는 백화점에서 아버님 벨트 하나 좋은 걸로 사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친정아빠 생신이 있었고 저는 제가 모아둔 용돈으로 엄마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손목시계를 선물로 하나 사드렸습니다. 친정엄마 생신날에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동생네까지 모처럼 다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식사하는 내내 올케가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 어찌나 이쁘고 애교 있게 잘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올케는 따로 선물까지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까진 생각 못했었는데 엄마만 선물을 받으면 아빠가 서운해하실 것 같다면서 아버님, 이건 아버님 선물인데 서운해하실까봐 같이 준비했어요. 라며 넥타이를 하나 선물하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 보면서 올케가 어찌나 이쁘던지 남동생이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구나 싶었죠. 동시에 제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빈손으로 와서 밥만 처먹고 있는 남편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제 부모님 생신이고 제가 선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한 달 전에 시아버님 생신에는 제가 따로 해드린 것도 있잖아요. 옆에서 제가 하는 걸 뻔히 지켜봤으면 장모님 생신인데 작은 봉투라도 하나 준비하는 센스가 있어야죠.
올케가 제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데도 훨씬 어른스럽고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결혼은 완전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 남편이랑 말도 섞기 싫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그 와중에 저녁 식사 메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왜 그런 식당을 예약했냐고 계속 투덜거리더라고요. 한참 음식 타박을 하다 말고 제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그제서야 뒤늦게 눈치채고 본인도 조금은 민망해서 그런 건지 아니, 처남네는 벌써부터 너무 아부 떠는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린데 어쩜 그렇게 여우같이 구는지 모르겠네? 이러다가 나중에 장인어른이 며느리한테 홀딱 눈 돌아가서 재산을 처남한테 다 주면 어떡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것처럼 화가 나는데 옆에서 남편이란 놈이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너무 천박하고 한심하더라고요. 야, 너는 우리 아빠가 호구로 보이냐? 재산이라도 얼마 받아내고 싶으면 장인장모 생일에 최소한 양말 조각이라도 사왔어야지.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도 당신은 우리 부모 재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지금처럼 그딴 식으로 하면 아무런 콩고물 떨어질 일도 없다고 말했어요. 너 같으면 밥 한 번 안 사주는 사위한테 뭘 주고 싶겠냐? 남편은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입만 뻥끗거리더니 결국 한참 뒤에 이딴 소리나 저한테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동생네한테 다 뺏기는 거야. 처남 장가 갈 때 장인어른이 아파트 해주셨다면서? 당신 나한테 시집 올 때 기껏해야 3천만 원 해주신 게 전부잖아.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챙길 건 챙겨야지. 우리 친정부모님 연세가 아직 60대 초반이십니다.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라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도 더 건강하세요. 근데 왜 벌써부터 유산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결혼할 때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편에게는 처갓집 돈이 전부 본인 주머니 돈처럼 보이나 봐요. 다른 건 몰라도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을 두고 유산 이야기 해대는 남편에게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너같이 경우 없고 욕심만 많은 놈이랑 그만 살 거니까 완전히 갈라서자고 했죠. 딸도 제가 알아서 키울 거고 남편이 자기 차처럼 몰고 다니던 자동차 키도 그날 바로 뺏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면서 저보고 집 앞 그릇도 못 챙기는 멍청한 여자라네요. 너는 내 말 안 듣다가 처남한테 다 뺏기고 알거지로 쫓겨날 거야. 장인어른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닌 척해도 아들만 대놓고 차별하시잖아. 남편의 그 말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오피스텔 등기를 보여줬어요. 야, 내가 이런 것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결혼할 때 아빠가 나한테 주신 거야. 아들이라고 차별을 해?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거든. 너네 집안처럼 돈 때문에 싸우는 천박한 인간들인 줄 알아? 그러자 남편 태도가 180도 바뀌면서 이런 게 있는 줄 미리 알았다면 장인어른한테 더 잘했을 거라 하더라고요. 아니, 재산 나눠주면 태도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나눠줄 재산도 없으면 대놓고 무시하고 용돈이나 밥도 한 번 안 사는 건가요? 너무 쓰레기 같은 말이라서 얼마 남지도 않은 정이 뚝 떨어졌어요. 뺨이라도 한 대 때리려다가 괜히 제 손만 더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끝내자 하고 딸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바짓가랑이 붙들고 앞으로 잘하겠다며 붙잡았는데 진짜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한순간에 180도 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 결혼할 때 아빠가 절대 남편한테는 오피스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와서 다시 돌리려고 해봐야 늦었고 친정부모님도 제 딸이 커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같이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지만 누가 봐도 지 아들이 잘못인데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애를 봐서라도 다시 살아보라는 말씀만 하시다가 지금은 포기하셨는지 전화도 없네요. 남편이 뭐라고 해봤자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고 빨리 이혼 절차 다 마무리 짓고 마음 편히 지내고 싶네요. 이래서 어른들이 말리는 결혼은 다 이유가 있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 봐요. 제 남편이 평소에 처가부모님을 가족이나 장인장모가 아닌 돈으로 생각했었으니까 그동안 뭐 하나 친정에 가져다주면 그렇게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이라도 없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나 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고 우리 부모님이나 제 딸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